2시간 전에 마감한 건 아니지만 트레이더가 오늘만 약간 늦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금요일이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포함해 죄다 반등에 성공해서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도 3포인트 넘게 상승해서 이제 상황 종료인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숏포지션 잠다는 게 이래서 어려운데요. 늘 해지를 달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진짜 추세를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마켓 리뷰 갑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가죠.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해서 처음에는 매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베이시스도 전일보다 더 나빴고요. 하지만 417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자 시장은 위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꾸준하게 4,100억을 매도했지만 사실상 오전 11시까지 3,000억이 나오면서 초반에 매물이 다 소화된 셈이었죠. 선물 시장에서의 변화는 11시 이후 홍콩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욱 강하게 당겼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부터는 선물을 5,000억 넘게 사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당길 때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콜옵션 가격이 튀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하루 종일 양옵션을 팔아 제끼면서 변동성 자체는 하루 종일 내려앉았죠.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는 4,000억 넘게 나왔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매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물에 대한 바스켓 매도가 최소한 오늘까지는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연기금이 930억 주식을 샀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매수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업종별, 종목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담아볼 만한 가격대에 온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고 따라서 연기금도 그런 쪽으로는 쇼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한국 시장을 한 줄 요약하면 외국인들이 소극적 현물 매도와 선물 단타로 시장이 올라오긴 했으나 주말을 앞둔 반발 매수에 불과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총평이랑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후반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은 완전 V 반등을 하고 있죠. 이번 조정이 과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생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은 강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탁스 50 변동성은 이틀 만에 다시 박살이 나는데 재밌는 것은 스탁스 지수는 전 고점이 코앞이에요. 그런데 변동성은 그보다 덜 죽었죠. 다음 주 수요일이 변동성 선물 만기일이라서 유럽 증시는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조용할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아시아 세션 내내 버티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유로화만 올랐다기보다는 비달러 바스켓들이 금요일까지 종가 저가가 나올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싸그리 반등에 성공했고 그래서 리스크 온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단순한 조정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조정 시작인데 첫 하락이 워낙 빠르게 나와서 반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건가 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나스닥은 많이 눌려있지만 유럽은 신고가 근처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이죠.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 것이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극심하고 로테이션도 빠른데 이게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스닥이 선도가 무너지고 다우가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유럽이 가장 강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 글로벌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 걸리면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고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되는데요. 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전략이 최근에 성과가 좋다고 해서 쫓아 들어갔다가는 설거지만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YTD 수익률을 까먹게 됩니다. 요컨대 지금 유럽 증시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이제 와서 유럽 증시의 익스포저를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유럽이 생각보다 좋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아시아는 작년이 그 코로나 시절 이전을 진즉에 한참 오버슈팅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갓 코로나 시국을 넘긴 정도에 불과해요. 이틀 전에 그 유럽이 한참 눌렸다가 반등한 지점도 바로 그 코로나 시국 직전이 그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영국은 아직도 코로나 시국 직전이 가격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만이 2주 연속 마이너스 10% 조정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한 IT에 치우치지 않은 업종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한국 시장은 이번 주 고점 대비 5% 조정을 마이너스 5% 조정 정도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이건 조정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커머디티도 좀 더 얘기하면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기름도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시장 테마가 안도렐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동안 눌렸던 골드라든지 기름이 고르게 상승했고요. 다음 주는 이 브렌트 기름이 그 $70 도전이 가능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브렌트 기름이 $70를 도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머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구리는 오늘 변동성이 죽어서 조용한 하루였고요. 농산물은 옥수수가 사흘 연속 강력한 조정을 보이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아래로 뭉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통화시장도 달러가 눌리면서 리스크 온 냄새를 풍겼고 커머디티도 그동안 오버슈팅했던 구리를 빼고는 골드와 기름이 반등에 성공했으니 어제 이 시장은 리스크 온이라고 봐야 되는데 채권 시장은 아직 본 게임이 남아있다는 모습이죠.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는 주봉 저가권에서 마감을 했고 다음 주에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각도 자체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이 독일 10년 국채가 제로로 간다는 이야기가 주요 언론에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가 변동성이 2차 피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시황들 보면 대충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셨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좀 제대로 된 시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황을 쓰는 것은 리서치 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나 최소한 차부장급 고참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시황은 이 막내급 직원이 야간 당직 때 라면 먹으면서 대충 때우다가 로이터 기사 같은 거 마감 나오는 거 보고 대충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개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 시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아시아 세션에서 트레이더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공포로 시장 밀렸다고 말하는 3프로 TV 출연자들 저는 그냥 대중 상대로 그냥 기사 읊는 양반들이라고 봐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하락은 시장이 코로나 라벨로 올리고 내린 것들이 마지막 털어내기를 한 거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털어내기를 시작한 것이냐? 요걸 놓고 고민을 했다고 봐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해서 선물 매도와 풋 매도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업종별 사이클이 바뀌어서 시크릿클이 더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젠 시장이 가라앉는 단계로 시작됐다라고 해서 선물 매도와 풋 매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세션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이게 시장이 더 빠질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홍콩 세션 후반부 들어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또 유럽 세션에서는 지수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지수 선물에 대해서 이거 하락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서 숏 포지션을 걷어내려는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나온 이제 마지막 경제 지표죠. 이번 주 4월 소매 판매가 이제 9시 30분에 발표됐어요. 컨센서스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잠깐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bad is good 이런 식의 해석이 시작됐죠. 소매 판매가 원래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원래 지수가 진짜 개급락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표 발표 후에 S&P 지수만큼은 일시적으로 눌렸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거의 눌리지 않았죠. 그리고 S&P 지수도 30분도 채 안 돼서 지수의 하락분을 되감아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 시장은 아예 반응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래 지표가 나오면 난 무조건 살 거야 라고 계속 기다렸다가 지표 나오니까 오케이 무슨 지표가 나왔든 간에 됐어 이젠 하면서 더욱 상승의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이번 하락을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단순히 시장에 조정이 필요해서 내린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유럽은 미국 지표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 악재가 됐던 호재가 됐던 재료가 나오기만 하면 오히려 그 뒤로는 더욱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 게 지금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본장 시작하고 나서 공방전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커버링이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 시가에 S&P 매도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이거 보니까 이건 매도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코스피처럼 풋옵션 매도나 더 늘려야겠다 싶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3,950선, 3,950풋에 이어서 저는 4,050풋 매도도 와장창 쳤습니다. 변동성이 일단 죽어서 오늘 방어는 했는데 그래도 델타가 마이너스라서 그간 이익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종목별로 보면 오늘은 기술주를 포함해서 그동안 과하게 눌렸던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커버링을 당했습니다. 로레시 같은 이 소외주들이 22% 상승을 하는 등 그동안 눌린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참고로 그 심볼 그 CPNG 쿠팡 이것도 30달러 초반에서 스트레이트로 1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최근이 하락분을 하루치밖에 못 내온 셈이에요. 테슬라도, 준비어드도,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안 오른 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강한 커버링이 나와서 일중 상승률은 좋았는데 그래봤자 하루 이틀이 하락분만 되돌린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술주들 말고 금융주나 원자재 주식 그리고 소비재 주식도 싸그리 오른 것을 보면 오늘 시장은 유럽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면서 미국 시장도 그냥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고 그래서 숏 포지션들이 손절매를 단행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주 시장은 이 월요일에는 신고가를 쳤던 시장이 만기주에 급락을 하면서 진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응은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시가와 이번 주 종가 주봉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동안 누군가는 고점에서 잔뜩 주식에 물렸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시장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H&M이라든지 이런 포스코라든지 시클리컬 업종들이 사실 월요일에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이번 주 주봉을 그대로 다 얻어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하락이 전체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음 주라도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이라면 경기 민감주가 됐던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성장주가 됐던 분명히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물 매도에 풋옵션 매도를 같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게 보면 여전히 박스 장세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 중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증시는 업종 포트폴리오가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머징 마켓 시장 자체가 이제 얻어맞는 것이 아닌 이상 특정 업종에 매도가 쏠린다 하더라도 쉽게 시장 폭락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IT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런 폭락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도 저는 시장이 충분히 더 눌릴 수 있었다고 보지만 시총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려 9.47%를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짓거리 한 것을 보면 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당긴 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관련 루머로 올랐다가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그냥 시장 변동성을 죽이기 위한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내용 자체는 지역별로 크게 갈린 상황이라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이키드로 하락 포지션 잡고 있는 인버스라든지 곱버스 혹은 단순 선물 매도자들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풋옵션 매수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럴 때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이 어려웠던 게 지난주 시장은 중반에 저점 찍고 월요일까지 스트레이트 상승 나왔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3박 4일짜리가 연속으로 나왔다가 뒤집히는 바람에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옵션이 감마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구간, 만기에 가까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월물 초가 시작됐어요. 이번 월물은 6월물,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측 만기 월물이죠. 좀 더 다이나믹한 시장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물 초이 프리미엄 감소시키는 장세가 나오고 나서 5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아주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선물 매도 단가는 저는 아직 한참 높은 상황이에요. 또 풋옵션 매도도 넉넉하게 쳐준 상황이라서 뭐 시장이 올린다 하더라도 뭐 431선까지는 그래도 이익 상태일 것입니다. 물론 엊그제만 해도 뭐 계좌에 뭐 S클래스가 한 대 들어와 있었다가 뭐 지금 반쯤 끌고 간 상태죠.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세 추종을 하는 포지션 거래자들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뭐 추세적으로 매수를 할 때 평가이익이 무슨 뭐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억 단위로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다가 나왔다 해서 진짜 추세를 길게 본다면 그건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계좌의 평가 손익 변화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덤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 진짜 추세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427선까지는 뭐 변동성을 계속 죽여가면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초에는 숏포를 늘리지 않고 기존 포지션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S&P 선물 단가는 뭐 매도 단가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풋매도 3950 그 바닥권에서 치고 또 어제 뭐 시가에서 4050 풋매도를 치지 않았다면 손실이 좀 발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고점 넘기기까지는 숏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그 CFTC의 그 지수에 대한 순투기적 포지션은 나스닥 매도가 조금 줄었고요. S&P는 그보다 조금 더 늘어난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숏 포지셔너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아시아 시장은 뭐 웬만해서는 상승으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장중 조정 같은 거 거의 주지 않고 급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유럽 시장도 신고가를 쉽게 돌파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 미국 지수 선물도 신고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0.5%가량 상승 보일 수 있어요. 지금 5월물 변동성 선물은 아직도 19포인트인데 변동성 지수 자체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만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저렇게 올라오다 보면 변동성이 더 뜨기 힘들고요. 그대로 그냥 처박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은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 S&P 매도 포지션 유지하되 나스닥 선물은 단타로서 롱을 대응하시는 게 전체 계좌의 손익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이번 주 참 힘들었죠. 쉐린이 불러서 위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쉐린 나와줘.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 올 때는 안전해요.